축구 보셨나요? 일본이 탈락했네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시아 국가이고 또 이웃나라인 일본이 탈락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만 웃음이 나는 건 왜일까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소식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보는 의미에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지난주 삼성전자에서 각 미디어에 초대장을 발송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죠. 노트9의 공개 장소는 뉴욕이고 기존 에피소드를 통해 예상해보았던 8월 9일이 맞았네요. 뉴욕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0일 0시입니다. 아울러 티저 영상에서도 역시 이 S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전해진 기사들이 대부분 이 S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동의에 쓴 내용을 디바이스로 옮기는 기능이죠. 이 내용들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언급했던 국내 기사들이 출처로 폰 아레나를 언급한 것을 통해 추적해보면 6월 24일 발행된 앨런 프리드먼의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일부 국내 언론들이 마치 S펜의 기능이 될 것으로 유력해 보인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짧은 문장의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윗을 보고 떠올려본 예전에 누군가가 블루투스 S펜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혹은 앨런 프리드먼 본인이 상상해보았던 내용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본인도 어제 노트9 관련해서 또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S펜에 대한 기능을 단지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키워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들 중에 첫 번째 기능인 블루투스 스피커 자체는 탑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스피커라는 단어 역시 문자 그대로 음악을 듣는 개념의 스피커로 생각하기보다는 통화 시의 통화음 정도를 전해주고 혹은 빅스비의 음성 정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스피커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그리고 있는 빅스비를 통한 가전제품 생태계의 IoT 통합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블루투스 기능이 통합뿐만 아니라 이 빅스비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홈팟이나 아마존의 알렉사를 비롯해 주요 제조사들이 스피커 형태의 기기를 IoT 통합의 메인 디바이스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스피커 형태의 디바이스보다는 스마트폰이 보통 휴대를 더 많이 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더 훌륭하고 음성인식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마이크와 관련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멀리 있는 디바이스보다는 스마트폰처럼 바로 앞에 두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훨씬 낫겠죠. 이와 같은 장점뿐만 아니라 펜을 통해 컨트롤하게 되면 의미 있는 제스처 인식을 넣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카메라 셔터를 비롯해 음악 재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 정도가 현실적으로 기대해봄직한 그런 기능이 되겠네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차세대 아이폰 OLED 패널을 삼성이 단독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기사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정정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OLED 패널 일부를 수주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아이폰용 패널 200에서 4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고 차츰 그 공급량을 늘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사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로써 LG 디스플레이는 LCD 아이폰의 절반 그리고 소량이지만 OLED 아이폰의 일부를 수주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밍치거발 소식입니다. 9to5맥은 밍치거의 리포트를 인용해 올 9월 출시 예정인 애플 제품의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세 종류의 아이폰,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한 아이패드와 신형 맥북 에어, 그리고 화면이 커진 애플워치. 기존에 전해드렸던 내용들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한 아이패드는 올 초에 이미 기본형 아이패드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3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아이폰과 네이밍 구분을 함께 가져가서 아이패드 10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아이패드에 있어서는 이 페이스 아이디로의 변화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겠습니다. 우선 노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잃게 되는 노치부의 비율이 전체 화면 대비 폰에 비해 현격히 적고 베젤 감소로 얻게 되는 반사적인 외형 크기의 감소가 이 제품을 더욱더 매력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주겠죠. 지난 IT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던 샤오미의 홍콩 IPO 관련 내용 팔로우업드립니다. 출처는 중앙일보고요. 히스토리를 좀 정리해보면 지난 5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IPO를 신청할 당시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에 달했던 샤오미 측의 목표 계획이 지난 6월 23일에 있었던 홍콩 IPO 로드쇼에서는 하나로 약 6조 8천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실제 IPO에서는 이보다도 약 10% 낮은 47억 달러, 하나 약 5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미중 간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논평을 냈는데요. 중앙일보의 해당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샤오미의 주력 상품인 저가 스마트폰으로는 미래 수익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반영되었다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단순히 저가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샤오미의 브랜드 이미지에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새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겠죠.
마지막 더 벌지발 소식입니다. 애플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전보다 더 나아진 지도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그동안 많은 부분 서드파티 데이터를 활용해온 기존의 애플맵을 자사 데이터로 대체하고 구글맵에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로 변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애플이 이번 리뉴얼을 통해 iOS의 지도 어플 사용 환경 개선, 카플레이의 점유율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번 애플의 지도 관련 투자 계획은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의 등장 이후 새로운 격전지이자 미래의 먹거리로 여겨지는 스마트카 OS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어 보이지만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애플의 청사진이 엿보이네요.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중국발 먼지가 없어 공기는 조금 맑아진 것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지치시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